다음은 요정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번 아이템, 고립무원 이준석, 윤심도 떠났나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대선 승리 직후 이 대표 비서실장직으로 임명된 지 약 3개월가량인데요. 네. 이 박 실장은 사임 배경에 대해서 일신상의 이유라고만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이 박 실장이 당내에서는 친윤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이 연을 따지자면 이준석 대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연이 더 많은 인물이라서 결국에 이준석 대표와 대통령실 사이에 좀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한 네. 임명 아니었느냐라는 얘기들이 초기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3개월 만에 이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결국에 이 사임이 윤심도 이준석 대표를 떠난 게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는 이 박 실장 사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이 대표 어제 이 사임 의사를 직접 들었고 네. 그 뜻을 받아들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윤심이 이 대표를 떠난 게 아니냐라는 이런 해석들에 대해서도 직접 답변을 했는데요. 네. 이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박성민 시장이 울산에 저희 지역구에 있다가 포항에 제가 있으니까 실제로 같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과정에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제가 박성민 실장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사임하게 된 겁니다. 윤심이 떠난 거 아니냐라고. 뭐 그런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어제 박성민 의원과의 대화에서 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딱히. 예. 오늘 혹시 또 접촉을 하시나요? 오늘 만나실 계획이세요? 오늘은 딱히 만날 계획은 없습니다. 네, 뭐 윤심 얘기는 없었다. 대통령실과의 거리두기는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네. 이 대표의 복잡한 신경은 어제 SNS에도 좀 묻어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뭐 복잡하게 생각하나 모두 네. 달리면 되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라는 짧은 글을 남긴 상황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정재 의원이 또 이거를 좀 받아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정재 의원은 이 글이 이 대표가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이 쓴 글인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계속 달리면 떨어져요. 다칩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 젊은 정치인으로 나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표현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어제 김정재 의원 지역구를 방문한 이 대표의 이 방문을 두고도 김정재 의원 저격 방문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이 대표가 이 지역의 맥주 사진을 올리면서 네. 지역 사업들을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고 지원하겠다라는 글도 올렸어요. 그런데 네. 김정재 의원이 앞서서 이 대표가 저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 조심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결국 네. 이 대표 이 SNS 글에도 뼈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김 의원이 오늘 이 인터뷰에서 또 얘기를 하기로는 네. 그래도 포항 방문은 우연의 일치인 것 같다. 오비일학이다라는 답변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과 글이 참 묘하게 지금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은영미 위원님. 네. 이 박 전 실장의 사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박성민 전 실장이 어떤 분이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14년에 네.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이제 좌천돼서 대구 고검으로 있을 네. 때, 대구 고검에 가 있을 때 울산의 중부청장이었어요. 박성민 실장이.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류를 시작했다고 해요. 힘들 때 만난 지금 한 인연이군요. 7, 8년이 됐죠. 그러니까 네. 오랜 인연을 쌓아온 사이예요. 네. 그러니까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사이인데 이게 대선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박성민 실장을 왜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선임을 했냐면은 네. 임명을 했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윤 대통령하고 대선 과정 중에서 좀 티격태격했었으니까 네. 그 사이를 좀 좋게 하려고 가교 역할을 하려고 아마 박성민 실장한테 비서실장 역할을 맡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역할을 지금까지 잘 해왔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네. 윤리위 다음 달 7일 윤리위를 앞두고 윤심을 얻으려고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과 윤핵관 측에서는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 비춰지니까 본인 입장에서 원래 가교 역할을 하고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느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는 윤심이라든가 또는 네. 윤핵관 측에서 사퇴를 종용을 했을 수도 있거나 또는 사퇴를 종용까지는 안 했더라도 그런 분위기, 선을 그어라.
그런 분위기를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퇴를 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지금 고립무원 아까도 말했지만 사면 초과인데 네. 더더욱 궁지로 지금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뭐 진실이 뭔지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이 대외적으로 윤 대통령이랑 친했던 비서실장이 이준석 대표 곁을 떠났기 때문에 이 대표한테 썩 뭐 좋은 소식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런 가운데 윤리위 심사를 지금 앞두고 있는 이 대표가 받는 이 성접대 의혹. 성접대 의혹이랑 관련해서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그 대상자로 지목이 되고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가 한 언론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이 김 대표가 지난 2013년 7월 이 대표를 접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구해줄 수 있냐라고 했고 이후에 네. 이 대표가 그 시계를 김 대표에게 줬다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 변호사는 이게 사실이라면 알선수재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주장이 나오자 이 대표는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그 시계를 받은 적도 없고 구매한 적도 없고 찬 적도 없고 따라서 누군가에게 줄 수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시계 얘기는 제가 참 당황스러운 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그 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그 선거라는 건 2012년 12월 19일 선거 이후에 따로 볼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와대에 들어간 일도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내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시계를 받은 일도 또는 구매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럼 저에게서 누가 어떤 시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고 저도 듣기로는 대통령의 그런 증정 시계라고 하는 것들은 청와대에서 누구한테 줬는지 다 관리한다고 하는데 저한테 준 바도 없을 것이고 제가 누구한테 준 걸 제가 전달받은 바도 없을 것이고 이건 너무나도 간단히 체크가 될 만한 일인데 왜 이런 쉽게 검증 가능한 황당한 주장이 나오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이후에 이 대표는 이 해당 시계가 2013년 8월 광복절에 처음 선물이 됐다고 하는데 네. 7월에 시계를 요청한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도 김 변호사가 받은 시기는 8월인 것 같다라면서 시계가 어디에 있는지는 접견에서 더 물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 대표가 오늘 오전에 구치소에서 경찰 접견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중간에 김소연 변호사가 나와서 좀 취재진과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이 시계와 관련해서는 오후 조사에서 좀 더 물어보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지금 이준석 대표한테 현재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썩 좋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사퇴 압박하는 거예요. 자진 사퇴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지난번에 윤리회의 7월 7일로 옮긴다고 할 때 그때도 네. 똑같은 얘기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네. 제가 최악의 결정이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네, 말씀드렸던 맞아요.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그러니까 시간 이른바 이제 윤리회에서는 징계 정당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이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반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내밀리고 있는 거예요. 박성민 비서실장이 그만둔 것도 네. 자진 사퇴하라고 하는 압박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은 나올 수 있겠지만 비서실장조차 당대표 곁을 떠나고 있다. 그 비서실장이 이른바 뭐 친윤계다. 네. 이런 것들을 왜 모르고 그런 결정을 내렸겠어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지금 상황으로 가면 윤리위에서 네. 지금까지 했던 논의들, 의혹받았던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만약에 징계를 어떤 형태의 징계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징계가 나오면 그만두라고 하는 당내 요구가 빗받칠 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의 태도인데 지금 본인 스스로는 굽힐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징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럼 당분간 여당 내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일들이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성환 위원님은 이게 결국 사퇴 압박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호정 기자. 이준석 대표 이 사퇴할 것인가 부분 본인이 입을 열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앞서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뭐 정치 8단 9단이라고 하잖아요. 구단이라고 하죠. 이 8단이라고 사퇴- 하면 속상하실 거예요. 네, 사퇴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 없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이 대표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어떤 인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계속해서 사퇴 압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대표의 입장은 좀 확고해 보입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뭐 만약에 뭐 정말 윤리위에서 뭐 징계를 받고 한다고 한들 다음 전대에 또 나올 생각도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나왔을 때 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는 그 당시 이제 그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뭐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또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나를 가만히 둬라, 나를 흑화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그 흑화, SNS도 그렇잖아요. 달리자, 그들이 감당 못할 방향으로 뭐 간단하다. 이게 뭐예요? 그냥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폭주하겠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분명히 저격을 할 거예요. 승부수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힌 윤핵관을 비롯해서 만약에 나를 내칠 경우에 뭐 다양한 방법이 있죠. 방송 인터뷰를 통할 수도 있고 SNS를 통할 수도 있고 뭐 폭로를 한다든가 공격을 한다든가 조롱을 한다는 식으로 굉장히 공격을 할 거고 네. 그러면은 감당하기가 지금까지도 뭐 정진석 의원도 그랬지만 대부분 선배 정치인들이 대부분 이준석 대표하고 붙어가지고 결국 나만 피곤하다 이준석과 붙으면 나만 피곤해진다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본인들이 다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행태를 또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런 네. 징계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죠. 왜냐하면 지금 데드크로스, 지지율이 네. 데드크로스예요. 부정적 여론이 긍정적 여론보다 지금 높은 상황인데 만약에 이렇게 당이 혼란상으로 전개가 될 경우에 국정 운영에 발목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처음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네.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윤 대통령이 이제 오늘 나토 정상회의에 출국했다가 오늘 아마 돌아오는 걸로 돼 있어요. 아마 네. 한국 시간으로 내일쯤 올 것 같은데 와서 성과를 이제 당 사람들, 당 지도부 모아놓고 성과를 뭐 설명할 수도 있고 네. 또 그게 아니더라도 7월 7일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 출석하기 전날에 당정대 회의가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 징계를 강행을 하면 혼란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은영미 위원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는 지금 상황, 이 갈등을 더 극대화해서 이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사안을 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바라고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보입니다.